잘 올라가던 미증시에 살짝 제동이 걸린 듯 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소화하면서 리스크오프 심리가 뚜렷해지자 미 3대 지수는 나스닥 중심으로 크게 빠졌고요. 금과 은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도 어느덧 97,000달러 선까지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 안에서 최근 순환매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반도체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산업재의 강세 움직임. 오늘도 우리 증시를 탄탄하게 지지하고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그 순환매에 답이 있을지 오늘도 주인공 따라가 보겠습니다.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부터 보시죠. 반도체 투톱은 약세가 예상됩니다. 프리마켓에서 이미 하락 출발하면서 SK하이닉스는 1.5%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며칠째 14만 전자 아래에서 답답한 횡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86% 하락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반도체를 둘러싼 다시 한번 관세와 관련된 우려감과 엔비디아 관련된 악재를 소화하면서 오늘장 반도체 투심이 위축되게 될지 정규장에서 움직임 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 리튬 가격의 강세 움직임 속 2차 전지가 꾸준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강보합권을, 또 에코프로비엠 역시 15만 원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혼자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쉬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어제 41만 6천 원이라는 또 한 번의 신고가를 썼는데요. 오늘장 약세 움직임 프리마켓 관찰되고 있고요. 현재 바이오가 이 자리에 또 채워가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1%의 강세 움직임, 알테오젠도 46만 8천 원에서 소폭의 강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리가켄 바이오가 1.5% 올라가고 펩트론이 최근 들어서 연일 좀 답답한 흐름이었었는데요. 0.8%가량의 오름세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오의 약진 오늘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산업재 안에서는 자동차 쪽은 운수장비 안에서 좀 약하지만 방산과 조선, 원전 나란히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한화 인적 분할 이야기와 함께 추가적으로 지주사 그리고 우선주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나란히 프리마켓 시세에서 거래량 동반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어보죠. 한화 시스템이 8%의 급등 출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로봇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좋은 종목들이 코스닥 안에서 거래 동반하면서 지금 거래가 쏠려 있습니다. 유진 로봇, TXR 로보틱스, 고영, KH바텍까지 모두 다 강세고요. 뉴로메카는 단기 급등 이후 4% 하락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반도체 이야기로 출발하겠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1%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브로드컴 낙폭 과대했습니다. 4% 하락. 마벨 테크놀로지, 램 리서치, 반도체 칩 주식들이 다 같이 빠지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마이크론 역시 1.4%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추세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하락에는 공통적인 재료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은 관세와 관련된 내용과 엔비디아 악재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미국 상무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중심으로 해서 지금 H200 엔비디아의 칩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중국이 받지 않겠다 합니다. 중국 세관에서는 통관 금지를 지시했다. 아주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은 자국 기업들에게 미국과 이스라엘 보안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를 지시했다는 내용까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상무부 쪽에서는 H200을 중국 쪽으로 팔아서 그 판매액의 25%는 미 정부의 몫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며 이 수출 판로를 풀어줬었는데요. 중국 쪽에서 오히려 이를 받지 않겠다 하며 미 정부의 이 지금의 현재까지 지난달까지 200만 개 이상의 주문을 감안해 봤을 때 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거래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며 엔비디아도 이런 측면에서 중국 쪽의 수출이 괜찮아질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물거품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그리고 국제정세 측면에서는 협상카드다라는 해석이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오는 4월에 미중 회담 앞두고 있습니다.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이 만났었고 이때 H200과 관련해서 서로 순조롭게 대화를 이뤄가며 이 같은 행보를 보였던 것인데 다시 한번 4월 회담을 앞두고 중국 쪽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상 카드로 H200과
이와 관련돼 우리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카드로 제시한 것이다. 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카드라면 오히려 업계에서는 크게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이 같은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반도체 업계 시장에는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트럼프는 미국에 기여하지 않는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15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내용도 속보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호관세와 관련된 판결이 또 한 번 연기된 가운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측면에서 반도체 업계를 둘러싼 재료가 많아졌다라는 측면은 사실상 좀 불리해 보이죠. 게다가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잘 보이실까요? 14만 전자 돌파한 이후에 1월 8일부터 멈춰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월 8일에 76만 8천 원이라는 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딱 머물러 있으면서 5일선이 살짝 내려앉는 이런 모습을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매크로적인 악재와 함께 이런 답답한 수급 흐름에 돌파구가 될 재료가 오늘 TSMC의 4분기 실적이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시장 기준으로 오후장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5년 4분기 순이익 컨센서스는 4,791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의 이 순이익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7% 증가한 숫자 그리고 4,500만 대만 달러가 지난 3분기 숫자였었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다는 흐름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될 부분이 올해 연간 매출 전망 가이던스입니다. 기존보다 올라간 25에서 30%의 성장률을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할지 여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들은 일단 이나노와 관련된 생산 양산 시점 그리고 수율 측면입니다. 이것은 삼성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보셔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마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과 관련된 1,600억 달러 TSMC에서 공장 증설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마진 혹시 꺾이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성장률 가이던스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쉬고 있는 14만 전자의 TSMC 실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재고 변수가 될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죠. 네,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국이 이제 이란을 개입하는 데 있어서 24시간 안에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 가격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MBC 외신 보도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미국과 영국의 카타르 공군기지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움직임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다른 폴란드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외신 측에서는 24시간 내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미국 쪽에서는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을 이룬 바 있고요. 여기에 국방비 증액과 관련된 이야기, 또 이란 사태의 움직임이 더욱더 심화되자 여기에 대해서 인도적 측면에서 우리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곧 군사 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 리스크 오프 심리가 뚜렷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덴마크, 그린란드 그리고 미국이 함께 백악관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이견이 남아 이번 주 후에 다시 한번 실무그룹의 회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영토권과 관련돼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이 때문에 유럽의 국가들도 북극 관련해서는 방어 태세를 높일 거다라는 전망들까지 함께 나오며 결국은 자주국방 태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방산주, 최근 하나그룹주 중심으로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카이 그 안에서도 하나그룹주를 제외한다면 가장 독보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소형 방산주들까지 움직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방산과 함께 미국이 결국은 해군 측면에서 MRO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이 방산의 병력을 배치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군함인데요. MRO와 관련된 군함 모멘텀 갖고 있는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중요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안전자산 금의 최고가의 움직임에 뒤따라가며 IT센 글로벌이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도 보셔야겠네요. 여기까지 보고 차트 보겠습니다.
하나그룹주의 재평가 그 안에서 대표적인 수혜주는 누굴까요? 하나그룹주의 어제 지주사 급등 랠리, 인적 분할 소식과 함께 그렇다면 지배구조 개편, 이와 관련된 디스카운트 해소가 되면 지주사 쪽으로 모아가야 될까? 아니면 그 안에서도 핵심적인 사업 역량을 갖고 있는 방산 쪽으로 조금 더 모아가야 될까? 혹은 금융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갤러리아나 금융 쪽으로도 모두 좋았기 때문인데요. 방산 쪽으로 조금 전 모멘텀을 봤기 때문에 두 기업 비교 리포트 가져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오늘 목표가 14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최근 둘러싸고 있는 불안한 글로벌 국제 정세 움직임과 함께 올해 50조 원의 수주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장주에 대해 조금 더 멀티플을 줘야 한다라는 내용들 반영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8조 4천억 원의 매출, 영업이익 1조 1천억 원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지방방사는 폴란드와 관련돼서 다소 좀 약할 것으로, 다만 항공우주 쪽은 흑자 전환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하나시스템도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조금 약한데요. 지금 최근 급등을 이뤄냈지만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4분기 매출액 1조 2천억 원, 영업이익 377억 원으로 컨센을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멘텀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의 조선협력, 우주의 사업 가치까지 감안해 봤을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안의 단연 독보적인 대장,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멘텀, 필리조선소와 우주 측면의 전투체계에서도 하나시스템은 또 강점이 있죠. 이 세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하나시스템 올해 성장에 대해서 흑자 전환, 그리고 그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기업 차트 보시죠. 하나시스템입니다. 어제 두 자릿수의 급등을 나타냈고요. 올해 이달 들어서만 60% 넘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부담감이 섞인 지금 자리에서 10만 원 돌파를 감안하고 지금이라도 모아가야 될 때일까요? 4분기 실적까지 기다려서 다소 흔들릴 때 모아가야 될까요? 다음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2%의 강세 움직임 호가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130만 원 거의 턱 밑까지 올라옵니다. 조금 전 보셨죠? 146만 원을 외치고 있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지금 우상향에 달리는 말에 뛰어들어야 될 때일지 하나그룹주 중심으로 해서 방산까지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출발까지 8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오락가락하네요. 4,723선. 어제 종가까지 놓고 봤을 때 코스피는 5,000포인트까지 300포인트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은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재규 SK증권 경인지점 차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재규 차장님께 방산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커지면서 이란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커졌어요. 네. 결국은 주인공 방산으로 좁혀가야 될 텐데 좁혀가는 게 맞을지, 그리고 네. 그 안에 탑픽이 누굴지 답정너가 아닌 질문으로 크게 던져볼게요. 네, 일단 방산주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온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올해 발표가 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섹터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정세에 대한 그런 분란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죠.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부터 그리고 그린란드, 그리고 이번에 이란 사태까지 진행이 되면서 각 나라들이 각자 도생을 하겠다라는 관점들이 좀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가 꽤나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의 기업들과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증액이 될 부분들,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부분들, ROE라든지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감 정도를 고려해 본다면 올해 중순 정도가 됐을 때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됐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이 밸류 자체가 다시 한번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방산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말씀드리고, 작년에 이제 방산주 굉장히 좋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이야기했었던 이야기가 나토에서 GDP 대비 5%까지 방산 비용 자체를 늘리겠다, 지출 자체를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유럽 쪽에서 방산 GDP 대비해서 방산 비중 자체가 2%에서 3% 정도 지금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5%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1% 상승을 했을 때 약 1000조 정도의 시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조 정도의 시장이 1000조 정도 시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 정도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3000조의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서 5% 정도만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수익성 개선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예전엔 우리가 내수로 많이 먹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수출해서 현재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눌림이 나왔을 때는 매수의 기회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공격적으로 지금 쫓아갈 상황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보실 필요가 있고,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던 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대장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화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분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졌는데,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안정적인 우상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12월 말에 딱 주셨어요. 그리고 1월 내내 달려갑니다. 35%. 오늘은 더 추가적으로 오를 것 같아서 함께 하신 분들 상승률이 대단합니다. 조정시 매수 주셨고 대장주 역할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 관심준도 다른 곳에서 주셨어요. 이건 구리예요, 방산이에요? 풍산 주셨습니다. 네. 풍산은 저는 이제 구리와 방산 둘 다 엮여 있는 부분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풍산을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풍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4조가 좀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작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새벽에 마감됐다라기보다는 최신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구리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구리 가격에 대한 수익성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에서도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구조라든지 수급 주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보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 자체는 방산 쪽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리 가격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덜간 쪽에서 기회 보시는 분들이라면 구리 가격의 최고가 행진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풍산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훈 대표님께 바이오 여쭤볼게요. 이전에 일동제약을 또 주셨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가 영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발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호가상으로 보면 ABL 바이오는 탄력이 더 저하되고 있지만 D&D 파마텍, 방금 전 말씀드린 일동제약 이쪽은 또 분위기가 괜찮아요. 지금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자리일지요? 상대적으로 세론이 나온 이유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반면에 빠르게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뒤처졌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수급적인 역할로 봤을 때 너무 이제 반도체 쪽으로 쏠렸던 수급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만 치료제라든가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일부 이어지고 있지만 종목들을 선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장기 지속형의 G2G 바이오라든가 그리고 기술 이전이 성공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파이프라인 가치만 2조에서 4조가 넘어설 수 있는 일돈제약, 이렇게 D&D 파마에서 이런 종목들만 우리가 선별적으로 기술 이전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정시 매수 관점이 오히려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굉장히 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관심주 가볼게요. 지금 로봇이 프리마켓 예상 호가 너무 좋고요. 코스닥은 거의 1위부터 5위까지 다 코스닥 로봇 쪽이 차지할 것 같은데, 관심주 포스코 DX 주셨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지난주에 제가 현대모비스를 드린 것도 로봇에 대한 액추에이터에 대한 기대감들이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포스코 DX가 야스가와 전기하고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이 모션 제어가 최근에 굉장히 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진에스텍도 어저께 모션 관련 제어에서 또 급등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들도 이번에 그룹 이제 이 산업용 로봇에 대한 또 이 투자가 좀 가속화되는 상황이고 일단 이 포스코 DX만의 장점은 나사의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한 페르소나 AI를 한 220억 정도를 들여서 이제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일단 포스코 DX에 대해서 저점에 대한 반등폭을 좀 높여줄 수 있다. 그동안에 소외됐던 이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도 이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폭, 뭐 나우로보틱스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폭은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초가 이하 접근 4만 원 목표가 받아봤습니다. 오늘은 또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 바로 시가 부근에서 환율과 지수 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